안녕하세요. 저 한성훈입니다. 저는 지금 수원대학교와 서울시립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림 작업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동축한사의 대표 김남기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할머니 책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그동안에 약간 어떤 작업을 그림으로 하셨는지 또 다른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 미술로 그거 하고 선생님 또 그 전에 그리셨던 책이 있어요. 그 이야기 잠깐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오랫동안 그림과 또 이제 작업을 해오셨을 텐데 미술 작업을 어떤 작업 해오셨는지 이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주로 원래 제가 책 작업을 주로 하기보다는요. 원래는 이제 영상회사랑 같이 공연과 관련된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림책 작업으로는 딸기별이라는 책하고 글없는 그림책, 자동차에 관한 책을 그림책으로 그렸었어요. 네. 네. 선생님이 사실 좀 굉장히 다양하게 작업을 하셨고, 책에 보면 이제 저자 설명하는 데에도 굉장히 좀 우연하게 전쟁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어떤 그림 의뢰가 들어오던가 해서 좀 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이제 요 작업을 하시게 되신 거죠? 우리 할머니 작업을? 예, 잘 들리시나요? 이게 자꾸 너무 힘들어서. 예, 들고 있으니까 더 긴장이 돼가지고. 예. 원래는 대학교 졸업 전에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사실 되게 한없이 가벼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꽂히면 그냥 막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한국의 근현대사를 쫓다 보니까 인상적인 장면들, 마음 아픈 상황들에 자꾸 눈이 가게 되고 그런 장면들을 포착해서 그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할머니들을 그렸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하는 일로서 KBS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같이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전쟁과 여성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고 그 작업을 함께 하게 됐었어요.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뒤에도 어떤 역사관의 기록화 작업도 함께 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제가 꼭 그래서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저를 치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툭툭 치고 가면서 상기시켰던 거죠. 그래서 잊혀지지 않다가 저는 원래 또 하고 싶은 작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막 마음 먹다가 이 할머니들의 작업이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가 딱 기록을 하고 나야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 정도에서 2019년도에 무작정 시작을 했어요. 그냥 매주 그려보면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더 많이 알려야겠구나. 함께 기억하기 위한 작업이지 나의 그림을 뽐내기 위한 작업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데 지원도 해보고 여러 군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던져봤죠. 그래서 좀 더 뻔뻔해지게 되고 좀 더 알려야 돼. 이러면서 그랬던 시작이 2019년도고 그 결과 한 2년 가까이 작업을 한 걸로 이번에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아마 대부분 책을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할머니가 어떤 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책은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제가 상처를 입은 이웃들을 기록하고 찾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만든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만들면서 제가 막 말이 섞이는데 네. 이 책을 만들면서 제가 기존에 나와 있던 책들과 자료집들, 그림책, 사진집
기록집들을 보니까 너무나 잘 기록되고 되어 있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그렇게 훌륭한 책들과 기록집에 다가가기 위한 입문서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또 외면하지 않게, 너무 아프면 또 외면하고 싶으니까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생겨서 우리 할머니들을 기억하는데 약간 이렇게 안내해서 시작점이 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든 책이 우리 할머니 책입니다. 네. 선생님,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금방 네. 말씀하신 거 조금 자료화면 준비해 오신 것 같던데 네. 혹시 보면서 이야기 될까요? 이게 조금 양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드로잉 작업들이고요. 이게 이렇게 KBS랑 작업할 때 그 다큐멘터리에 사용하려고 그렸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맞지 않는 소녀들이 이렇게 군복을 입었던 모습도 되게 전 낯설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난 만큼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이렇게 그런 군 부대 주변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도 그 당시에 자료로서 접하게 됐었고, 예.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이들이 있어서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거의 중학생이 될까 말까 한 어린 여자아이인데, 이렇게 군복, 이렇게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좀 이상했어요. 안타깝다기보다 일단은 처음에 이상했거든요. 이게 뭘까? 그리고 표정을 냈던데 군모를 쓰고 있는 것도 되게 조금 놀랐고요. 그리고 결국 이 그림으로 이제 메인 포스터가 되었거든요. 이 할머니.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일로서 제가 그냥 다가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마음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자료를 보고 찾아보고 그리다 보니까 조금씩 더 마음이 아파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실은 예전에도 알았지만 또 그냥 충격을 한 번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방송국에서 필요한 장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모습도 있고,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아닌데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미국에 건너가셔서 미국에서 생활을 강인하게 하셨던 할머니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조금 닮지 않게 그렸는데 김학순 할머니를 그렸던 거고요. 예. 이분은 그 전쟁의 당시를 기억하셨던 아마 일본인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분은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며느리를 그린 그림이고요. 이분이 그 피해자 할머니였고, 이분이 조금 재미있게 보이게 그렸는데 이옥선 할머니. 나는 뭐 위안부가 아니다, 이옥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예. 노래를 엄청 잘하시는 기로녹 할머니. 이렇게 무섭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일부러는 아닌데 좀 무섭게 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건 조금 젊은 여성의 얼굴을 그렸는데, 이렇게 집회나 우리 기억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할 때 그 자리에 계신 분의 모습이 되게 인상 깊어서 담아봤거든요. 이따가 얘기는 할 건데,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찾아가고 했을 때 놀란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함께 기억하고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도 거기서 거의 축제처럼 연습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디까지 해야 네, 될까요? 여기까지까요. 예, 그 지금 사실 있는 그림들은 책에는 안 들어간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 그림들을 그리셨기 때문에 책에 있는 그림도 그리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이 작가가 이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이걸 보면 굉장히 기록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다는 거, 그리고 그림으로 기록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아니, 제가 이런 질문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까도 공부를 했는데. 어떡하죠? 네네. 사실은 아까 그 선생님 보면서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어떤 우리 사회 피해자의 어떤 모습들을 그릴 때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은 작가로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변화해 나간 거죠. 그 변화해 나간 게 그림에 묻어 있고, 그게 또 이제 그대로 기록으로 지금 남아서 또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것. 아마 선생님의 기록화가 좀 다른 분들하고 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변화를 좀 보여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좀 제가 다른 질문으로 이 책 제목에 네. 그 할머니 우리 할머니잖아요. 네. 제목 왜 이렇게 할머니 우리 할머니라고 하셨죠? 사실 예. 이 제목은 처음에 선생님이 지으신 제목이었어요. 저 아까도 이렇게 막 너무 막 신중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우리 이웃의 이야기로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피해자의 일들이 꼭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이웃의 이야기고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해서 우리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원래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라고 처음에 딱 했거든요. 그리고 검색을 했더니 막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개의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가 제가 약간 소제목처럼 올려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우리 할머니의 클릭 수가 가장 높아서 아, 이렇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저도 이거 이제 제가 편집자분은 따로 있지만 편집자분과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을 어쨌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 할머니 이렇게 하면 딱 그런 분이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이 책을 작업하기 전에는 딱 정형화되어 있고, 그냥, 그쵸. 내가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 책을 만들고 선생님하고 이제 계속 이 책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친근한 감이 정말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저희 할머니라면 이라고 되물어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작업을 하시면서 실제로 할머니들을 뵈신 적도 있죠. 가까이에서 뵀을 때 어떤 분들이셨는지. 이것도 되게 제가 항상 난감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난감해하는 질문 제가. 네, 왜냐면 이게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더 제가 다가갔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고 두 번째 이제 방송국과 작업을 할 때는 사실은 인터뷰가 가능한 시점이었어요. 아직은 할머니들이 조금 정정하시고 어느 정도 활동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만나겠다는 생각까지는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가 돼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는 거의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너무 연로하시고 너무 힘드시고 제가 이 작업을 한다고 감히 요청을 드리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항상
활동가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게 저한테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고, 만나 뵌다고 해도 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냥 간신히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제 그냥 눈에 담아놓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 만났냐고 물어보면 제가 항상 조금 자신이 없어요. 네, 네. 맞아요. 그 원래 선생님이 네이버에 계속 수요일마다 그림을 발표했어요. 매주 그림을 업로드, 맞죠? 네.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수요 시위를 어떻게 보면 선생님 방식으로 이제 하신 건데, 실제로 수요 시위 현장에 가보신 적도 있죠? 이제 어떤 2019년도 8월 14일이 아마 그 1400회 수요 집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 요청을 받아서 제가 원래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자리에 안 계시는,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분들을 좀 그려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쭉 한 10m 정도 되는 출력을 할 수 있게 제가 그려서 그때 그 그림을 보러 갔었어요. 예. 네. 어쨌든 이 선생님이 요 작업을 하면서 활동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고, 자주 만나셨고, 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활동가 분들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 활동가분들, 역시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어려운 질문들이 왜 앞에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니, 제가 미리 질문지를 드렸는데, 선생님이 다 너무 꼬박꼬박 이렇게 답을 적어주셔가지고, 저한테 어려운 질문이라는 말씀을 하죠. 네. 왜냐면 지금 활동가분들은 사실은 모두가 알다시피 그 정의기억연대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활동해서 가장 많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굉장히 아마 이제 그분들도 상처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좋은 일 하시네요. 의미 있는 일 작업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개념을 접근한 작업은 아니에요. 그냥 이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인간관계는 사실 이러면 안 될 텐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이런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를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림의 형식도 바뀌고 내용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배움이 있었고, 제가 작업으로 다가가는 대상에 어떻게 신중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지, 굉장히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활동가분들 물어보셨는데 그분들 역시 거의 같은 의미로 지금 다가오는 상황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책은 일단 냈지만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까, 조금 그려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책을 만들면서도 느꼈는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느끼는 게, 정말 한성원 선생님은 조금의 과장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자꾸 느끼는 게, 내가 내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정말 그림으로는 당연히 못 그리시겠지만 말씀으로도 어쨌든 포장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책 이야기 잠깐 이제 들어갈게요. 책에 보면 이 할머니들이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이에요. 그죠? 그 머리카락이 초록색이고 얼굴이 붉은색이고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요.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요. 더워가지고. 아유, 오늘 내려오는데 날씨가 막 바뀌더라고요. 분명히 출발할 땐 추웠는데 남쪽으로 오면서 점점 더워지네. 예. 원래 그 2019년도 2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처음 그림이에요. 본격적으로 할 때. 그 김복동 할머니의 초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할머니의 모습을, 그러니까 아까 사실 이게 시작하기 전에 고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프지 않게, 그리고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사진 찍는 거 막 싫어하시거든요. 주름 나오고 이렇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을 제가 의미로 그린다고 해도 그런 모습을 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예뻐 보이는 모습을 제가 담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길어놓고 할머니를 그렸어요. 그리고 기로 시작해 나갔어요. 이분은 안점순 할머니인데 이렇게 소나트라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사실 하트예요. 여기 위에가 하트가 막 떠다니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옥선 할머니. 부산에 계시구나. 네. 이육선에는 부산에 계신가요? 그런가요? 예. 예. 나눔의 집에 계시지 않고 이제 부산에 계신가요? 예. 그리고 이 다음에 이분이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이분은 중국에, 아마 제 기억에 중국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로 알고 있는데, 그 사진 작가분 중에 제가 너무 진한 작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할머니가 한국의 지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실려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그린 그림이거든요. 아마 이곳에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그리다 보니까 점점 제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마음이 아파지고, 처음에 그 가졌던 마음이 유지가 안 돼요.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이 당시에 너무 힘들어 하다가 근데 네이버 정기연재 덜컥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소재들은 조금 더 아름다운 소재들이 많았거든요. 선정된 소재가 아마 한 2,500분 정도의 작가분들이 지원을 했는데 한 30분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소재가 이것만 유독히 좀 무거운 소재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기연재로 끌고 나가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앞선 모습에서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 온 거죠. 저는 감정적으로 몰입이 돼버려서.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제 아름답게 보여드리고 싶고, 희망과 상상, 저의 바람을 그림에 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제가 그림의 욕심을 조금 버려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속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막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조금 더 모실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스타일을 많이 바꿔서 이렇게 첫 연재부터 갑자기 바꿔서 연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내보낼 때는 사실 되게 두려웠거든요. 갑자기?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보시는 분들의 반응이 오히려 따뜻했어요. 역시 제가 바뀐 거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아, 제가 할머니 그렸구나 이거지? 제 그림 스타일 바뀌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 그냥 제가 어떤 이야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전달을 하는구나가 전달이 되는 거지, 그림의 그 기법이나 테크닉을 보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할머니 작업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보고 뭐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떠한 느낌이냐면, 예전에는 책에서 보고 머리로까지만 왔던 게 이제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대상을 다가가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림에 욕심을 놓고 나니 사람이 보이는 거죠. 아,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제가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맨날 이런 일도 처음이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제 얘기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게 되게 귀한 저한테는 경험이거든요. 아, 제가 너무 말이 딴 데로 가버렸죠? 계속 하셔요. 네. 근데 선생님, 그림의 욕심을 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사실 제가 정통파로 그림을 배웠던 사람이라 사실 그림을 되게 잘 그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내 그림에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겠더라는 것도 배우게 됐고, 그러니까 뭔가 비워야 채워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현실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요 작업을 하시기 전에는 이 초록색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게는 안 그리셨던 거예요? 예, 비교적 사실적인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예. 네. 그리고 더 어떻게 다음 질문 넘어가고 이거 더 네.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 조금 전에 네, 이제 김언니 할머니 그 부분 화면 잠깐만. 네. 네. 요 글을 이제 보면서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리셨을까? 어떻게 해서 이 색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을 그리시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김은혜 할머니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초상을 그리다가 그 당시쯤에 메리 포핀스 리턴즈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에게 마법 같은 일이 딱 행복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그렸던.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어쨌든 이런 그림들 중간중간에 할머니들에 대한 설명이 만화로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이걸 혹시 만화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쁜 분들도 이렇게 조금 아이들도 조금 쉽게 빠르게 보기 위해서 보게 했으면 좋겠어서 만화로 그려봤고요. 사실은 만화를 처음 그려봐서 되게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만화 그리고 나서 되게 칭찬 많이 받았어요. 네. 저 되게 못 그렸거든요, 사실. 근데 만화를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 역시 기술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 자세히 뜯어보시면 제가 민망한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러프하게 좀 구성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같이 만드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요건 스케치 처음에 하신 건가 봐요. 네, 여기 저 있잖아요. 네,
사실 원고를 처음 봤을 때는 만화가 없었어요. 편집 과정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만화를 그려가지고 많이 그려가지고 그것도 한 편이 아니고 여러 편을 그려가지고 오셨는데 아 정말 좋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어릴 때 만화 많이 보셨나요? 네, 만화를 보기 위해서 한글도 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역시 만화 많이 보셨네. 네. 이게 어떻게 어떤 만화를 좀 인상 깊게 본 만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좀 옛날이라 일본에서 이렇게 번역된 만화들이 그 당시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 책상 밑에 있었던 책 바벨 2세. 바벨에서 혹시 아시나요? 예, 그걸 보기 위해서 한글을 공부하고 예, 그랬죠. 네. 예. 저도 바벨 2세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지금도 바벨 2세 한 장면이 저는 좀 남아 있어요. 요즘 그 이야기하면 또 제가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요게 아마 이 책은 이렇게 좀 전에 보셨듯이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그림과 그다음에 그 할머니들을 설명하는 거를 만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좀 특이한 게 보면 그 할머니들 이렇게 만화에는 그냥 일반 서체인데요. 그 서체가 좀 특이하게 그 할머니들을 할 때 네. 여기 서체가 손으로 쓴 글씨 같은 서체가 있어요, 그죠? 예, 그 서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약간 그 수치 자체는 잊어버렸는데, 그 기로녹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 두 분이, 그러니까 두 분이 천 몇백 자의 글씨를 써서 그 중에서 골라서 그 서체를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무료로 배포되고 있고, 그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서체예요. 이 제목, 이 서체 이름이 그녀 기로녹 서체예요. 예. 요게 그 나비인가 그 사이트에 가면 요 서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예. 제가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기록록 할머니 말고도 아마 다른 예. 분들 서체도 예. 같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요것도 역시 기록록 서체도 이제 원래 서체 같은 거는 이제 디자인 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선생님이 먼저 서셨고 이게 되게 어울려가지고 디자이너분도 그냥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 사실은 책에 알고 보면 꽤 많은 할머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혹시 좀 특히 기억에 남았던 할머니는 특히 기억에 남은 할머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오히려 이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할머니들이 자꾸 이제 궁금해져요. 궁금하고 그분들의 그 근황만 가끔 그 페이스북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의기억연대에서 그분들을 찾아가신 소식들을 이렇게 전해주세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작업을 하다가 되게 죄송스럽고 미안했던 죄송스러운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몇 분 남지 않으셨잖아요, 사실. 그 2019년 8월에 방송에 지금 남아 계신 생존자분들의 숫자는 19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겠어요. 막 뭔가 불타올라서 빨리 작업을 하면서 뭔가를 더 담아야지 메시지를 하는데, 공교롭게 그때쯤에 또 그 SNS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할머니께서 나는 언론에 생존자의 숫자가 언급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스트레스를 받아 잠이 안 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넌 곧, 그러니까 제가 너네 곧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사실을 알리고 뭘 하기 위해서 이걸 너무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다가가는 대상을 다루는 방식에 맞지 않는 거란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영상과 이 텍스트들을 다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할머니가 이제 기억에 남냐고 해서 갑자기 그 이름 모를 그 할머니의 그 이야기가 예, 기억에. 네. 그 책에 금방 하셨던 그 말씀은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할머니라는 그림으로 해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지하철에서 어떤 할머니를 보고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할머니, 그 위안부피 할머니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할머니들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리고 방송에서 몇 분 안 남으셨다 생존자가 그러니까 그러셨다가 이제 이건 아니구나라고 이제 다시 하시게 된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이 저희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보도 자료에 자꾸 저도 모르게 2020년 지금 할머니들은 몇 분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좀 자꾸 돌아보게 되는 그런 좀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할머니 말고 또 보면 그 뉴욕에 가신 할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죠? 그 그림도 왜 할머니들이 뉴욕에서 이렇게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요 그림 어떻게 그리게 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셔요. 아마 재생이 됐거든요.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됐는데요. 실제 이 사운드는 제가 이 장소에 가서 녹음을 했던 거고요. 그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래 공연 작업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그 여기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 가서 그 공연 연수를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바라보다가 저런데 할머니들의 얼굴이 나와서 세계인들이 다 같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이게 상상만 하고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했는데 이 미국인 하이체드라는 꽤 유명한 유튜버가 실제로 그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하나 광고판을 사가지고 할머니와 독도 이야기를 전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전광판이 심사가 있는데 그 뭔가 정치나 문제가 될 이슈는 허가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하이체드라는 유튜버는 되게 가슴 졸이면서 봐요. 근데 나오는 거 이제 허가 났다는 사실을 듣고 가서 이제 실제로 가서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확인된 거죠. 그 할머니들의 문제는 정치나 어떤 이슈가 아닌 보편타당 인권에 대한 문제다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 같아요. 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미국인 유튜버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줬구나. 예,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자꾸 기억에 남아요. 이거 볼 수 있나요? 이게 좀 길어서. 예. So this coming week marks two really important parts of Korean history. August 14th, which is the Comfort Women Memorial Day, and then August 15th, which is Gwanggukjeol, or the Liberation from Japan Day. So for a long time I've thought about if I could make any sort of video related to comfort women and some of the other atrocities that Korea faced under the hands of Japan, and I felt like this was good timing for me to say what I think needs to be said. And so I've decided that I'm going to try and say it in the loudest way possible. So I'm going to buy some billboard space in Times Square, New York, one of the busiest places on earth. There's over 350,000 visitors a day. So on this billboard space, I'm going to invite everybody in Times Square to learn more about what happened with comfort women and dope and things like that. The hope is to get the billboard for August
August 13th, New York time. Hopefully with this message and showing it to the thousands of people who pass through Times Square every day, we can inform more people, and also so that there's some dialogue about how Japan is handling it, kind of Japan's response, and in my opinion, not really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actions that they've committed in their past. I'm actually going to fly out to Times Square to see this, and I just want to say that I'm not getting paid to do any of this. Nobody's asked me to do this. I'm using my personal money. These are my personal views. This is just 100% my own project. So I've started working on this week of advertisement that hopefully is going to work in Times Square. But the main goal of this is that I want people to get interested in what happened when Japan occupied Korea and some of the terrible awful things that Japan did, especially related to comfort. The video cannot be political at all. If there's any sort of politics, if there's any sort of something that seems controversial to the advertisement company, they won't let me show the ad. And it's frustrating because I don't think it's political. I think it's factual. It's a factual message. But at the same time, like any sort of controversy, the advertising agency will just say no. So I think that it'd be very easy to share an advertisement about Don't Feel in the beginning and then invite people to come to a website where they can support Comfort Women and they can learn more. I also think Doko's representative of a lot of the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And so I think it'll be a good way to go, so I'm going to try it out and see what happens. Alright, so I'm looking at the ad space that I'm going to use. It has two different screens, it plays two videos at the same time. So that's really nice. I think it'll attract a lot of attention. It's supposed to run at minimum 4 times an hour, and that's from noon until midnight. So it's a pretty good run. I'd like to do more ads, but it just gets really expensive. So I finished the 2 15-second videos, and they're completely done. They're submitted to the company, so they have to approve them now. So I hope that they say yes, because we're already about to make tickets. So now I just gotta wait and see and hope everything goes right. I just got the email. The ad is approved. They're gonna play it in Times Square, New York, at least 50 times on August 13th. I can't wait to go see it. I hope everything goes well, but so far so good. So we'll see you guys in New York. So we're coming out of the subway. This is the spot right here, I think. We're gonna look. Maybe it's a bus. Okay, so this is the billboard right there. It's actually really big. I think it's a lot bigger than I thought it would be. So, yeah, it's huge. So I'm a little bit nervous, actually. It's like, what if it doesn't go up or something, you know? Like, what if there's a problem or... I don't know, I'm just excited to see it, though. But there's a lot of people here. Why do they keep putting that one up? Why put mine up? Come on. Like, the longer I wait, the more nervous I get. It's just like the anticipation. Every time a new one pops up, my heart is like, time's just moving slower than I think it is. 이분이 이렇게 하신 계기가 있나요? 어떻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That's pretty exciting. That's pretty cool. Yeah, I'm excited. I think it looks good. You think it looks good, you son? Wow, I didn't even think. You got a picture of it? Oh my gosh, it looks really good. Did you see it okay on there? Wow, it worked. I was just still worried that, like, even though they approved it, that maybe something would go wrong, or there would be something that, like, didn't work. Wow. I was like stressed. I don't know why I'm so nervous about it, but like I've never done anything. Yeah. No, I'm excited now because it works, you know. Like I haven't been to New York in 13 years, so I'm happy about like how many people there are here. And so I mean, obviously Times Square is really busy, but at the same time, like there's a lot of people out, and so it's cool that this is running for 12 hours. Like when I first saw it, it looked familiar, so I didn't even recognize it. I was like, I've already seen that ad. I was like, no, that's our ad. Okay, so I'm here with Kino. We just met on the street, right? 안녕하세요. So we were just chatting about the billboard that we put, right? And so have you heard of Doko before? No. So Doko is an island's off East Coast.
여기까지 보죠. 네. 뒤에 또 저기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나요? 이 뒤에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놀랍다,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나와요. 그러면 이제 너무 시간 관계상 예. 근데 어떻게 이걸 찾으셨어요? 찾으셨을 때 느낌도 음. 궁금해요. 네. 아니 그 작업하다가 예. 순간적으로 자꾸 딴짓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어떻게 찾아졌는데 예. 예, 딱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 혹시 저분이 선생님 작업을 미리 보신 건 아니죠? 전혀 못. 네, 그렇죠. 유유기간 할머니, 맞아요.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선생님 요거 또 이렇게 책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활동들도 아이들하고 한 것 같아요. 예.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안산에 있는 그 광덕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특강을 몇 번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제 핸드폰 이 뒷면에 보면 여기 동그란 이 전자파 차단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아리 아이들이 어느 날 단톡방에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이런 거 할머니들을 기억하는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이 작업하고 있는데 왜 겁을 하겠어요? 좋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학교를 딱 갔더니 이 동아리 아이들하고 다른 동아리 한 몇십 명이 모여서 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얘기들을 조금 해줬더니 아이들이 그날 다 같이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학교 급식실 앞에다가 다 붙여놓고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가장 선정된 걸로 이제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누군가를 안타까워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사실은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그래요 이거죠.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다른 모습도 봤어요. 이게 아이들이 누군가를 안타까워하고 이런 모습을 경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배우겠구나.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이들은 저절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막 말로만 누구를 잘 대해줘라, 따돌리지 말아라 이런 교육에 약간 다르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혹시 그 아이들한테 좀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하고 싶긴 한데 네. 이런 자리에 이제 오면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그런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 피해를 본 분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카드 뉴스를 만들기도 하고 이미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오늘 이제 이렇게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한 작가가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변해가고 작가가 그게 이제 책에도 보면 그 작가의 말에 방관자에서 이제 그 기록자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선생님의 어떤 작가의 책임입니다, 작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어쨌든 오늘을 살아가는 작가의 책임이라는 게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네. 저는 원래 서양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소통을 기반으로 둔 예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말이 좀 너무
저도 좀 어렵고 네. 설명을 잘 못 드릴까 봐 좀 난감해 했었는데, 이 부산에도 그런 마을이 있지 않나요? 재개발이 돼서 사라지고 있는 장소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있죠. 그런 것들을 되게 진지한 시선으로 기록한 분의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고 되게 좋아서 누구한테 선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담는다는 것은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현재 무엇이 중요한지, 앞으로 내가 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지금 그림으로 기록하는 가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의 기록은 사진과는 다르죠. 감정이 섞인 약간 오류가 있는 기록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 그 모든 내용과 생각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그림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가는 되게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열심히 알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혹시 좀 지금 우리 할머니 작업으로 지난번에 약간 영상 작업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좀 그 이야기도 해주시고, 좀 앞으로의 작업은 어떤 작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셔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집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영상 팀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집 벽면이거든요, 저희 집. 아직 주변에 집이 안 들어서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달이 되게 멋지게 뜬 밤이었는데, 이게 아까 그 지하철 할머니 그 영상이거든요. 언젠가 이렇게 시의 지원을 받거나 이런 좀 더 넓은 데서 많은 사람들과 하고 싶어서요. 제가 테스트 작업을 미리 한 거고요. 실제로 샘플이 있어야 이야기하고 편하니까. 그래서
이때 해봤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사실은 그 서울도서관 그쪽 광장에서 서울도서관에다가 쏘기로 이렇게 계획을 다 잡았었어요. 그쪽에 허가를 받았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거기서 하는 건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암동의 문화비축기지에서 조금 작게 행사를 했고요. 좀 안타까워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저희 집에서 할 때만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네. 그때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 서울도서관이 옛날 서울시청이 지금 서울도서관으로 변했잖아요. 정말 거기서 하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장소가 이제 상암동의 문화비축기지로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문화비축기지도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크고 밤에 저걸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요 작업을 하시니까 또 이제 다른 많은 작가분들도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CA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아예 공원 문화비축기지 공원 입구에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이걸 줄을 쳐놨더라고요. 사실 진짜 참 마음 아파요. 제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이거를 좀 다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선생님 잠깐 있으면 좀 볼까요? 네, 이것도 플레이 그래서- 보니까 못하는 네.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촬영했던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예산과 이런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긴 했지만 그 장비회사나 모든 분들이 거의 그냥 작업을 해주신 건 정말 최소한의 그걸로 다 해주신다 그랬어요. 작가님들도 그림을 다 그냥 그려주시고 장비팀에서도 돈이 얼마가 돼도 상관없다. 영상팀에서 다 그렇게 붙어서 했어요. 촬영팀까지. 그랬는데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렇죠. 아시고 이영경 작가님도 이때 같이 하시고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살림 전부 다 몰수해주고 조선소 초롱해버린다 다른 나라. 그래서 가겠다고 간 것이 공장이 아니고 국민들 상대하는 데더라고. 억울하게도 이 양물로 떨어졌기를. 이 테스트하는 장면에서 그냥 촬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함께 길을 비춰온 이들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우리의 기억으로 이어져 사라지지 않는 역사가 됩니다. 할머니들께서 외롭지 않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기억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텍스처가 있는 벽면에 이렇게 읽어준 분도 작가분이거든요. 약간 아나운서 이런 것도 아닌데도 목소리가 너무 좋게 들리고. 네. 저는 이때 되게 뿌듯한 게 어쨌든 혼자서 무작정 시작했던 작업이 이렇게까지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된 자리가 생긴 게 전 되게 신기하고 되게 감사했어요. 오늘도 그런 일의 연속인 것 같긴 한데. 네. 요거 정말 일부고요. 그래서 이게 네.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나 그런 게 있나요? 예, 이거 하셨던 거를? 예, 제가 편집된 거를 제 작업 올리는 데다가 해놨거든요. 예, 그럼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예, 있나요? 예, 예. 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선생님한테 좀 보실 수 있으면 보면은 좋겠네요. 이게 규모가 있으니까 밖에 야외에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앞으로 혹시 이제 좀 또 다른 어떤 작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은 원래 할머니 작업 전에 먼저 이제 하려던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그 작업은 이제 서울을 그리는 작업인데요.
서울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서울에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뭐가 많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인데 일단 제가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찾아서 일단 쭉 그려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할머니 작업이 일단 책을 내므로 일단 정리가 됐지만 일단락이 됐지만 이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함께 기억하고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좀 됐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오늘 조금 뭔가 준비해 왔는데 못한 이야기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어요. 예. 제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이 작업을 통해서 저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있으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학생들이랑 대학원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하고 글로 적고 그림으로 그리라고 해요. 이게 무엇이든 자기 속에서 나와서 형상화가 될 때 실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끄집어내라.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되고 그것들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더 길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한 제법 시간이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책을 보신 분은 책에서도 괜찮고요. 꼭 이 책하고 관련 아니어도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해주세요. 네. 그 책에 다 그림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색감이 화려하면서도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네. 선정하실 때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는지 굉장히 화려하고 이러면 네. 좀 부담스럽고 눈에 부담이 가고 그런데 네. 어떤 따뜻함이 묻어나서 특별히 색깔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때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예, 그림은 기술적으로는 색깔을 굉장히 제가 중요시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쓴 다음에 다시 이제 그걸 맞추는 작업을 꼭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할머니 책에서 쓴 이 색감과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작업을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색깔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강인하고 아름답고 조금 더 그리고 우리들이 봤을 때 외면하지 않게 좀 오래오래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예. 또 질문. 한 가지 네. 세간의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들었고 좀 내가 애착이 많이 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 PPT 보여주실 때 저는 네. 파리의 탈장 나오는 그 그림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네. 그림을 왜 넣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젊었을 때 파리에서 한 반년 정도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기억이 남아서 음악만 나와도 약간 이렇게 향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100년이 돼도 건물을 간판 하나 다는 것도 규제가 심하고 뭘 함부로 고치지도 못하는 이런 도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딱 그 유니클로 광고가 80년 전에 이러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80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한다라는 마음에서 이걸로 그렸던 그림이에요. 가장 애착 가는 그림은 어떤 거예요? 애착은 아무래도 표지에 쓰인 뉴욕에 간 할머니. 그 약간 딱 보면 언뜻 보면 이게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그렸다는 느낌은 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것 같아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방향성이. 저는 그 책을 만들면서 뉴욕에 간 할머니 그림이 저도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 정말로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할머니들이 전광판에 막 나오고 그 할머니들이 여행을 갔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들었는데 지금 사실 할머니들 연세나 생각하면 이제 너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돼가는 것 같아서 그게 진짜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아프고 저희가 표지를 이제 그 뉴욕에 간 할머니의 그림이 여러 컷이잖아요. 여러 컷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컷을 표지로 하자고 이제 하고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희는 그 전광판에 할머니들이 얼굴이 나오는 그림을 넣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한사코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거는 이제 좀 해서 반대를 했고 결국은 지금 그림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지금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질문 다른 분? 제가 질문한 게 선생님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진작에 한번 여쭤봐야지 하면서 못 여쭤봤는데 그 기린밀 그 8월 14일 날 대형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그걸 시작하게 되셨고 그게 사실 말 그대로 대형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할머니들이 거기 등장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리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시작한 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조심스럽고 사실은 또 소심하고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막 그렇거든요.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좀 그래요.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냥 움직일 때가 있어요. 딱 생각하면 그냥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제가 바로 그 활동가 분들이 계신 사무실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았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또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림을 좀 몇 개 보여드리고 한번 만나러 가겠다고 했더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처음 들은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기분이 했으니까 기억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를 혹시 도와달라고 왔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는 일로 그림으로 할머니들을 기억하는 행동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알아듣고 대뜸 한 달쯤 뒤에 부탁을 하러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런 걸 그려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자료와 많은 것들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걸 기반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그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도움을 받고 해서 한번 정의연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정의연이나 어쨌든 지금 정의연 말고도 또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오래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 분들이 선생님 그림을 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의연 아닌 또 다른 단체에도 저희가 책 나오기 전에 할머니들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자문을 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연락하시는 분께서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그게 이제 지금 그분은 이제 또 뭐 정의원하고 약간 이제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이 책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활동가와 막 이런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저는 참 인상 깊었던 게 그 할머니도 참 이 그림을 좋아해 주시고 또 이 정의원 관계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그림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그림이 그동안 너무 어두워서 아까 이제 원래 그 한성환 선생님의 그 어떻게 보면 의도가 이 책을 이제 선생님이 내고자 했던 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할머니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인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좀 더 많은 분들이 기억하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림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좀 더 많이 그려지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할머니들이 물론 어두운 과거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다 기억을 해야 되지만 지금 할머니들이 오늘 그러고 보니까 그 할머니들이 활동하시는 거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못했는데 정말로 저도 만들면서 알았는데 정말 그 전 세계를 무대로 그 피해 사실을 알리려고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더 긍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저도 참 인상 깊었어요. 예. 제가 질문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가장 안타까웠던 안타까웠던 거. 네,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몰입하면 안 되는데요. 이게 마지막쯤에 이렇게 쭉 저도 계속 여러 번 다시 반복을 보잖아요. 또 볼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부분을 짚어서 얘기하기 힘들 만큼 이거는 되게 슬픈 일로 저는 다가왔고요. 그것들을 최대한 절제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그 이름 없는 할머니의 이야기도 전 정말 제가 죄스러워서 안타깝고요. 이름 없는 할머니 그림이 책 펼치면 제일 앞에 있는 그림인데 거기도 참 많은 할머니가 등장해요. 네. 그 그림은 어떻게 그리신 거예요? 이게 너무 그대로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할머니니까 절대로 모습을 볼 수 없고 그래서 그 구글에 많은 이미지를 검색해서 적합할 법한 할머니들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맞기는 맞네요. 어떻게 보면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결국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의 모습이니까. 네. 최근에 저도 알게 된 게 이게 이제 하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진짜 그 할머니들의 모습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혹시 더 질문? 네. 이 책을 만드시면서 제일 후회했던 일이 있으세요? 후회? 아쉬웠던 일. 좀 마음이 좀 편해지네. 아쉬웠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30년 동안 같이 활동을 했던 그분들의 그림도 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근데 이제 작년에 큰 이슈로 그분 정말 애쓰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못 실었다는 거. 그러니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아닌데. 근데 또 잘못되면 이게 악용될 그런 소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끝까지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의논하면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쉽죠. 정말 애쓰신 분들인데 당당하게 소개를 못 한다는 거 속상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디자인하신 분이 윤미향이잖아요. 편집자분. 네, 예. 편집자님. 그 이름이
보니까 네. 속제가 음. 헷갈리는 거예요. 음. 이게 태국으로 연결이 돼 있다. 네. 설마 그 국회의원이었을까? 네. 그러게요. 동명이인이라는 것조차도 음. 신경이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죠. 그 지금 이 책을 편집한 윤미향 선생은 네, 우리는 동명이인이고요. 한 3년 전인가 한국 출판인 회의에서 준 올해 편집인상을 또 받았던, 그리고 이제 돌베개 출판사하고 아주 오랫동안 편집 베테랑인 분인데, 책이 나오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어요. 이상하다. 이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판권의 편집자가 윤미향으로 돼 있어서 어쩌면 그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신 윤미향 의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또 너무 익숙하니까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아주 일반인.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당사자인 윤미향 편집자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잠깐 원래 그 필명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할까 말을 할 뻔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말 안 했고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죠. 네. 네. 선생님 아까 질문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그림들이 어둡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상상적인 부분들 통해서 앞에 할머니 표지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강연회를 가시면 스티커로 만들어서 좀 아, 네.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상품화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있습니다. 예, 네. 말씀. 이 책이 예. 일본에서 출판이 되는지 아니면 안 되면 뭐 출판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네, 지금 저희가 일본에서 출판됐으면 좋겠고요. 이 책이 그 출판진흥원에서 하는 K북 공보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우리나라 책을 소개하는데 동영상을 만들고 하는데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언어죠? 4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곧 좀 있으면 오픈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올해 너무 안타까운 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국제도서전들이 지금 다 못 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국, 대만하고 3개국 도서전이 온라인으로 이제 다음 주에 약간 컨퍼런스 비슷하게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책을 적극 소개하려고 일단 영어하고 이런 이제 홍보물들을 저희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그 작가님은 앞으로 그 할머니들 이제 몇 분도 많이 안 남으셨고 네. 이제 살아 계실 날도 얼마 많이 안 남으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분들이 앞으로 그 일이 어떻게 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어떻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바람은 이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 일본의 그 진정한 사과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한번 들어야 좋지 않을까요? 예. 진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금전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사과를 듣는다고 해서 또 뭐가 치유가 되실까? 이용자가 있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한테. 네. 예. 할머니. 예. 그렇죠. 앞으로 나오는 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줘야 되고. 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네. 이런 거라도 좀 깨끗하게. 네. 투명하게.
진짜 그러니까 막 재판 중인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확실히 더 밝혀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할 다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잘못되고 잘 됐는지. 저녁 시간에 의미 있는 자리를 가게 되게 너무 기뻤고요.